소금, 중금과 더불어서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천년의 소리 젖대. 흔히 대금이라고 불리는 이 악기를 만드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? 수련대는 댄잎의 기적처럼 맑은 바람이 그리워지는 초여름. 그 바람을 닮은 젖대 소리를 찾아서 김태현의 공방으로 가봅니다. 맑고 단아하면서도 이리 애달플 수 있을까? 이것은 오직 대금만이 낼 수 있는 소리. 김태현은 바로 그 젖대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다. 청주라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김태현의 공방. 이 좁고 가파른 계단 위에서 그의 소리는 태어난다. 나무가 악기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속을 비워내는 것. 한마디로 소리의 길을 내는 일이다. 내경을 뚫는 과정입니다. 이제 각 마디마다 막혀 있는 부분과 속에는 대금 재료는 속이 이렇게 이제 살이 상당히 많이 두껍습니다. 일반적인 대나무는 이 속이 상당히 얇지만은 대금 재료는 이 살이 두꺼워서 이 살을 일정하게 파내는 치구까지 파내는 그런 과정입니다. 정해진 수치도 규정도 없이 오직 경험에 달린 작업. 그러나 그 경험치들을 위해 그가 얼마나 숱한 날들을 나무와 씨름해왔을진 그의 손만 봐도 알 것 같다. 한길 대나무 속을 파내는 일부터 음색을 내는 6개의 지공을 뚫는 작업까지. 간단해 보이지만 터럭만한 차이에도 달라지는 것이 젖대 소리이기 때문이다. 지공은 똑같을 수는 없어요. 이 지공이라는 것은 음정의 어느 소리의 한 부분이 내가 여기를 이렇게 띄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나무 조직이나 내경에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지공의 크기, 작기가 결정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이 지공과 이게 다 각기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각기 다 틀리거든요. 불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면은 내가 좀 더 넓혀서 좀 더 그 소리를 좀 더 만들어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그 상태가 됐구나 해서 이제 그 상태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자신만의 소리를 찾으며 살아온 20여 년. 손마디가 틀어지고 잇몸이 다 무너질 정도의 고된 삶이었지만 소리를 향한 그의 마음은 늘 대금처럼 고닫다. 이제는 내가 나도 남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구나. 그게 소리더라고요. 대금 소리를
내가 만든 대금을 거기서 진짜 좋은 대금 소리가 나오고 그것을 연주자가 불었을 때 그 마음, 그때 그 소리를 그때 당시 듣는 사람들은 듣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삿된 마음, 도둑된 마음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.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대금을 좀 만들고. 바로 그런 소리를 위해 그는 이곳에 왔다 했다. 그런데 대금을 만드는 일이라면 모름지기 대숲으로 가야지 갈대밭엔 어인 일일까? 영문을 모르겠는 이들 앞에 그가 꺼내 보인 건 다름 아닌 뽀얀 갈대 속이다. 갈대 속 청채취 작업을 하고 있는데 1년 중에 5월 단오 때가 아니면은 청채취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요새 요 시기가 가장 좋은 1년 중에 가장 좋은 시기라 갈대 속 청채취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시기를 가려 채취할 만큼 조금만 잘못 다뤄도 찢어질까 저어되는 이 여린 갈대청이 꼭 필요하단 얘긴데 대체 어디에 쓰인다는 걸까? 답을 뒤로 한 채 그의 발길이 또 다른 곳을 향한다. 바로 대나무가 보관된 창고. 마땅한 곳이 없어 고향집 신세를 지고 있다는 그의 창고엔 전국에서 공수해온 대나무들이 들어차 있다. 이 나무는 작년 겨울에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건조하려고 1차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, 이제 이 나무가 재작년에 해온 나무를 갖다 지금 이제 건조해서 이렇게 좀 세워놨고, 이쪽에 있는 이 나무 같은 경우가 이제 3년 이상 묵었다가 1차 불작업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. 언뜻 봐선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은데 만드는 이에겐 나무의 시간마저 읽히는 모양이다. 대나무는 겨울에 이제 물이 빠졌을 때, 대나무에 이제 물이 내렸을 때, 그때 이제 약 한 2달 정도 기간을 두고 해풍 맞은 나무, 해풍이 맞은 나무를 3년 이상 된 거 가서 해와서 여기 마냥 이렇게 이제 보관하는 것도 3년 이상을 했을 때만이 가장 좋은 악기가 나올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. 6년의 기다림.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다. 타는 듯한 불의 다스림까지 견뎌야 나무는 비로소 악기가 될 제목이 된다. 이 불작업이 대금에 만드는데 70% 정도를 좌우한다고 저는 보거든요. 지금 모든 것들이 악기를, 나무를, 이것을 치구를 어떠한 모양새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, 그것은 가장 작은 부분, 어느 모양새, 이런 부분을만 좌우할 뿐이지 큰 좌우는 못 하거든요. 가장 소리가 맑고 곱고 어떠한 성음의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소리를 내는 작업 자체가 이 불작업이거든요. 이러니 누가 대금을 그저 악기라 할 수 있을까? 그것은 만드는 이의 땀이고 느리고 긴 인고의 시간이며 견뎌냄의 소구름이다. 그러니 그 소리에 이리 귀 기울일 수밖에. 나무 속에 꾹꾹 눌러 삼킨 그의 삶이 또 소구름이 마침내 첫 음을 토해내는 시간. 수론되는 댄잎의 기척처럼 맑은 소리가 심금을 울리고
마음마저 잡아챈다. 소리 자체가 시원하고 맑게 쫙 나가고 남이 들었을 때 이거 어디서 들리는가. 보통 악기들은 답답한 소리가 많거든요. 청은 아무리 울려도 찍찍거리고만 하고 밝지가 않은데 선생님 소리는 멀리서 들어와도 청아하고 섬세하고 아련히 저 멀리서 들리는 듯한 그런 소리. 네. 사람 심금 울리는 소리, 맑은 소리, 편안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맑고 편안한 소리를 위해 정작 단 한시도 편한 길을 택할 줄 모르는 작가. 풀숲을 누비며 일일이 갈대청을 채취한 것도 그래서였다. 작은 구멍에 이 얇은 막이 얼마나 큰 울림의 차이를 만드는지 알기 때문이고, 심지어 매듭 하나마저도 소리를 좌우하는 악기가 대금인 걸 알기 때문이다.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떠한 멋으로만 이것을 알고 있는데 멋이 아니라 대금의 소리를 좌우를 해주거든요. 줄을 얼마만큼 많이 먹고 적게 먹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닫기까지 숱한 시행착오와 번민을 겪었지만 대금을 향한 마음의 매듭은 한 번도 풀린 적이 없었다는 작가. 저 같은 경우는 대금 오로지 하나만 갖고 20년을 여태까지 왔는데 결코 쉽지만은 않아. 이게 대중화가 돼 있는 악기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어디다 물건을 전시해 놓고 팔 수 있는 그렇게 쉽게 팔아지는 물건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로다가 내가 하나 회생을 해서 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. 옳다 믿는 그 길을 걷기 위해 그는 오늘도 이곳에 있다. 모든 것이 자진몰이로 바뀌어가고 전통의 가치는 잊혀져가는 세상 한가운데 그렇기에 여전히 세상을 울리는 젖대 소리. 좋다. 참 좋은 소리다. 이 대나무에 구멍 몇 개가 뚫린 그저 단순한 악기인 줄 알았는데 이처럼이나 매 순간 긴 기다림과 또 인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악기 대금이었군요. 신금을 울리고 마음을 흔드는 젖대 소리는 바로 그런 그의 정성과 또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런 대금의 매력을 유럽 사람들도 공감하게 될까요? 오는 9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리는 코리아 라이브 2014에 워크숍 작가로 초청된 김태현. 대금의 제작 과정부터 또 그 소리까지 유럽 관객에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좋은 반응을 기대하겠고요. 또 그의 손끝에서 오래도록 우리의 젖대 소리가 이어지길 문화 현장이 늘 응원하겠습니다.